안녕하세요. 6주차 1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 수업에서는 색채 배색과 색채 조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목차를 두 가지로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이 색채 배색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색채의 조화론을 만든 이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색채 조화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이 한국산업구격의 기본색입니다. 이 한국 KSA 0011 이 물체색의 색 이름입니다. 그래서 한국산업규격에서는 이 10가지 기본 색상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죠. 우리 한국산업규격의 10가지고 또 KS 이 표준 유체색은 12가지입니다. 분홍, 갈색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색상 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색채 배색입니다. 이 배색 조화가 뭐냐 이게입니다. 배색 조화는요. 실제 색과 우리의 주관적인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해 주는 색입니다. 여러 색들을 가까이 배치하면 색은 서로 영향을 받죠. 그래서 서로 보완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색을 돋보이게 하거나 또 조화되지 않아서 두 색이 모두 칙칙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안에 색에 맞추어서 배색해서 조화로운 작품이나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이 배색의 조화입니다. 그래서 색채 이론에 기초한 이런 조화로운 색 조합의 예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전에 배색. 그럼 배색이 뭘까요? 배색이라는 거는요. 두 가지 이상의 색이 서로 어울려서 한 가지 색으로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색의 삼속성인 색상, 명도, 채도가 기본이 되고요. 또 배색의 기초는 이런 색상 대비, 명도 대비, 채도 대비 이런 것들의 이 배색을 기초로 해서 배색을 만듭니다. 이거는 KSA 0011 물체색의 색 이름입니다. 보통은 이 여기 있는 것은 지금 140가지 이 색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색상안이 지금 펼쳤을 때 지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 빨강인데 선명한 빨강, 그 다음에 진한 빨강, 이렇게 각각 빨강에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색이 있습니다. 그래서 10가지 색상의 이 지금 다양한 이 톤을 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13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10가지고 그래서 이게 140개입니다. 이거를 또 색상안으로 구분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비드 톤, 여기가 이제 기본 톤이죠. 여기는 라이트 톤, 그래서 밝은 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10가지 색상안으로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흰 톤, 여기는 연한 톤, 여기는 부드러운 톤, 흐린 톤 이렇게 각각의 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톤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색조입니다. 다 같은 뜻이고 이 톤은 명도 채도가 복합돼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톤으로 색의 분위기나 뉘앙스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명도 채도를 합친 개념이 이 색조입니다. 톤입니다. 이 KS 색조 톤으로도 색의 분위기나 뉘앙스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비드 선명한 톤들은 어떨 때 많이 쓰냐면 활동적이고 자극적이고 강렬한 그런 배색을 원할 때는 이 비비드 선명한 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 라이트 톤, 밝은 톤을 쓸 때는 보통 부드러운 동적인 귀여움 이런 배색을 할 때는 이 라이트 톤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일 톤이요. 엷은 톤이죠. 이것도 귀엽고 온화하고 로맨틱할 때
이런 톤들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소프트 톤은 이 부드럽고 은은하고 차분할 때 이 배색을 합니다. 그리고 덜 톤은요, 약간 그 중후한 부드러운 고상함을, 그래서 이 덜 톤이 중명도의 중채도 딱 중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후하고 부드럽고 고상함을 나타낼 때, 이런 배색을 할 때는 이 덜 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딥톤은 클래식하고 깊고 견고할 때 이 딥톤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다크톤이요. 어두운 톤에는 이런 남성적인 이런 딱딱한, 이런 무거운, 이런 모던함을 씁니다. 그리고 블랙니시는 신비한, 중후함, 엄격함, 남성적인 것들을 쓰고요. 또 이런 그 다크 글래시에서는 탁함, 무거움, 칙칙함 이런 것들을 씁니다. 그리고 다크 글래시에서는 세련된, 칙칙한 이런 것들을 쓰고요. 그 다음에 블랙니시는 순수한, 온화함을 씁니다. 그리고 페일, 이거는 연약함, 깨끗함, 맑은 이런 이미지들을 씁니다. 지금 이게 좀 잘못됐는데요. 이 다크톤이 이 무거운, 남성적인 딱딱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블랙니시 이것들은 신비하고 중한 이것을 얘기하고요. 다크 그레이시는 이 딱딱하고 무거운 칙적함을 얘기합니다. 글라이시는 약간 세련되고 칙칙한 겁니다. 라이트 글라이시는 수수하고 온화함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화이트니시예요. 이게 화이트니시는 연약함, 깨끗함, 맑음을 얘기합니다. 지금 이 톤은 개어 있는데 이 용어들이 이 반대로 지금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이트니시 톤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라이트 글라이시입니다. 이 순수함, 온화함, 이 톤은 글씨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잘 참고해 주세요. 지금 이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지금 이거를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이제 화이트니시 요 부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깨끗하고 맑은 요 이미지고요. 그 다음에 이 순수한 온화함은 요 중간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세련된 칙칙한, 그 다음에 내려갈수록 딱딱하고 무거운, 그 다음에 요 위에, 그 다음에는 신비한, 중후함, 아주 어두운 건 남성적인, 딱딱한, 무거운, 모던함 이것을 말합니다. 색채의 배색에서 액센트 배색이라는 게 있습니다. 액센트 배색은 우리가 강조 배색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 이미지에서 10% 미만, 아주 조금 포인트로 보이는 그 배색을 우리는 강조 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미지에서 지금 여기가 포인트가 있죠. 그것을 우리는 강조 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배색띠만 봐도 이 이미지가 어떻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만들었죠. 예, 다음은 그라데이션 배색입니다. 그라데이션 배색은 연속 효과에 의한 배색입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 어두워진다든가 점진적으로 더 밝아진다든가 이런 색상, 명도, 채도, 톤의 효과로 다양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아파트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여기서는. 예, 다음은 톤 온톤 배색이라는 거 합니다. 톤 온톤 배색은 뭐냐면요. 똑같은 이 빨간 색상에서 이렇게 톤 차이를 많이 주는 거. 이것을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톤 온톤 배색에서도 이렇게 지금 동일 색상이에요. 블루예요. 근데 이렇게 톤 차이가 많이 나죠. 이것을 우리는 톤 온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톤 인톤 배색이에요. 톤 인톤 배색은
색상도 유사하고 톤도 유사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이런 색상과 톤의 배색을 우리는 톤, 인톤 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패션에서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유사한 톤들도 비슷하고 유사한 옷을 입고 있죠. 예, 이게 톤, 인톤 배색입니다. 다음은 토너 배색입니다. 토너 배색은 이런 중명도, 중채도, 이런 덜톤을 사용해서 하는 배색인데요. 전체적으로 이 배색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배색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톤을 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톤에서는 지금 이 부분 정도 되어 있죠. 색상은 이렇게 빨강, 노랑, 뭐 이런 남색, 뭐 이런 색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멀티컬러입니다. 멀티컬러 배색은 채도가 높은 색에서 이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는 배색입니다. 그래서 톤도 채도가 높고 색상은 다양한 이런 배색을 우리는 멀티컬러 배색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패션에서 보면 색상들이 되게 선명한 색상을 볼 수 있죠. 예, 다음은 까마이의 배색과 포까마이의 배색입니다. 그럼 까마이 배색은 뭐고 포까마이 배색은 뭐냐 그 얘기입니다. 까마이 배색은요, 지금 거의 색을 구분하기가 힘들어요. 거의 똑같아요. 그것을 우리는 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럼 포까마이 배색은 뭐냐면요, 까마이 배색이지만 조금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까마이 배색과 포까마이 배색이 있죠. 이 까마이 배색은 거의 비슷한데 포까마이는 그래도 까마이보다는 조금 미묘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포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까마이 배색은 거의 같은 색에 가까운 색을 사용하는 미묘한 차이의 배색이라면 포까마이의 배색은 까마이의 배색의 색상과 톤에 약간의 변화만 준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도 까마이의 배색으로 이렇게 배색을 한 겁니다. 거의 무슨 색인지 모르겠죠? 거의 비슷해서. 예, 이거는 조금은 미묘하게 차이가 있죠. 이것을 우리는 포까마이의 배색이라고 합니다. 예, 다음은 색채 조화의 의미입니다. 색채 조화가 무엇이냐 그 얘기입니다. 색채 조화는 이 질서 있는 아름다움을 주는 미적 원리를 갖고 있습니다. 색채 조화가 잘 되면 질서가 있고 아름다움을 주는 이런 미적 원리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두 가지 이상의 색들이 배색을 줘서 아주 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조화는 또 힘의 균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배색이나 이 색들을 아름답게 균형 있게 질서 있게 배색들을 잘하면 굉장히 이 색채 조화에 아주 미적이고 그 다음에 이 효과와 그 다음에 힘을 얻는 게 이 색채 조화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색채 조화란 무엇일까요? 이 색이 적용된 이런 사물이나 사람, 환경 등의 요소들이 서로 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동일한 이미지로 나타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색채 조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두 가지 색이요. 또는 여러 가지 색들을 배색을 하는데 질서를 부여하고 통일과 변화를 갖고 또 반대적인 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만들면 그것은 색채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 색에서도 이런 질서를 부여하고 통일과 변화를 갖고 반대적인 요소를 모순이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이런 색채 조화를 우리는 얘기합니다. 지금 이 앙리마티스의 이런 붉은 조화입니다. 어때요? 앙리마티스의 이 색 배색이 약간 강렬한 원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죠. 이 앙리마티스는 이 야수파입니다. 그래서 이 격렬한 색채 또 이 형태도 왜곡이 돼 있죠. 어떤 게 식탁인지, 어떤 게 벽인지, 어떤 게 그림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지금. 그래서 색들도 굉장히 원색들을 많이 사용을 했고 형태도 왜곡이 돼 있죠. 그죠? 구분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의도적인 평면화 이런 것들을 특징을 줬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화가입니다. 앙리마티스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붉은 조화. 예. 예, 다음은 조화론의 선구자. 처음에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조화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뉴턴, 그 다음에 게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요, 색채 조화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대색, 빨강의 반대색은 초록이잖아요. 그리고 노랑의 반대색은 파랑입니다. 이렇게 반대색끼리 조화를 하면 굉장히 또 강렬한 느낌을 갖는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명암, 대비법을 개발을 한 사람이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여러 그 색채 조화에 대한 연구도 했고 반대색의 조화, 명암 대비법 이런 것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뉴턴은 이 1666년에 프리즘을 가지고 뭐를 발견했어요? 이 7가지 빨주노초 파남보, 이 가시광선, 프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빛을 볼 수 있는 이 가시광선의 범위 이런 것들을 색으로 분류를 한 게 뉴턴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괴테가 뭘 또 발표했냐면요. 모든 색채의 현상을 물리적인, 심리적인, 화학적인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쵸? 이 물리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빛에 대한 얘기죠. 우리가 색에서 빛을 빼놓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물리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이 색은 심리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나는 그 색을 봤더니 마음이 편안하다. 나는 그 색을 보면 굉장히 무섭다. 나는 그 색을 보면 기분이 좋다, 우울하다.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이렇게 심리적인 색채 심리 이런 심리적인 이 주관적인 이 현상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화학적인 거는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물감이라든가 염료라든가 뭐 이런 거에서도 잇따르고 이렇게 괴테는 색채 현상은 물리적인, 심리적인, 화학적인 세 가지로 분류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세 가지 이 발견을 한 건데 이 색채 조화의 연구를 통해서 이론을 제시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런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그러니까 이 반대색을 어떻게 했냐면요. 밝고 어둠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주 밝고 어둡게 이 대비 완전히 대비가 중간 단계가 없이 아주 밝거나 아주 어둡거나 이런 반대색의 조화를 최초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런 명암 대비법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 모나리자가 대표적인 또 이 색채 조화의 하나의 주장을 하고 있죠. 이건 뉴턴입니다. 뉴턴은 이렇게 1266년에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을
7가지 색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빨주노초 파남보예요. 지금 이렇게 쏜다. 이거 실험을 한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예, 다음은 괴테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괴테는 모든 색채 현상을 물리적인, 심리적인, 화학적인 3가지로 분류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괴테는 색채의 구성 원리를 양극성, 상승, 총체성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색채를 이런 생리적인, 물리적인, 화학적으로 분류해서 이 실험 관찰을 했고요. 또 색채를 설명하고 있어서 주관적인 이 생리색을 출발점으로 해서 조금 더 객관화된 이런 물리색으로 다가가며 물리색을 바탕으로 화학색으로 객관화된 이 6가지 색이요. 노랑, 파랑, 보색입니다. 서로. 그리고 빨강, 주황, 그 다음에 녹색, 보라. 이런 것들의 색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색상화를 이렇게 6개로 만들었어요. 빨강, 주황, 뭐죠? 연두죠. 녹색, 연두, 초록, 파랑, 보라, 이런 식으로 색상화를 이 6가지 색으로 해서 이렇게 색상화를 만들었습니다. 예, 다음은 이 19세기에 이 현대 색채 조화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9세기 이후에 우리 이제 인상주의를 보면 되겠죠. 이 인상주의 이후에 이 그 색채 조화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 첫 번째 제가 일본어라고 써 있죠. 셔브럴의 이 색채 조화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저어두의 4가지 조화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하네스 이텐, 네 번째는 비렌. 그렇게 4명을 조사를 더 했습니다. 자세하게. 이 셔브럴의 색채 조화론은요, 19세기 중엽에 이 프랑스의 화학자인 이 현대 색채 조화론의 기초를 이룬 사람이 이 쉐브럴의 이 3가지 이론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두 색의 대비적인 조화는 두 색의 대립 색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두 색의 대비적인 조화, 보색이겠죠. 반대색. 그게 더 대립 색상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색의 삼원색에서 두 색의 배색을 중간색의 배색보다 더 잘 조화된다.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 맞지 않는 배색은 그 사이에 흰색이나 검정색을 사용하면 조화를 이룰 수 있다 하고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베졸트의 색채 조화로는 이 셔브럴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근사 색상은 보색 및 이 보색 조화 색상과 마찬가지로 조화를 이룬다 하고 이런 이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문 스펜서는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이런 색채 조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하네스 이텐은 배색 조화, 그리고 이 그레이브 색채 코드, 그 다음에 저어드의 4가지 조화의 원칙, 또 올스발트의 동일 색상화, 그리고 비렌의 창조적 조화론. 이렇게 다양한 이 색채 조화론에 대해서 발표를 한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색채 조화를 하려면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떤 조화들이 있냐 그 얘기입니다. 이 유사 조화가 있고 대비 조화가 있죠. 그럼 유사 조화는 뭐고 대비 조화는 뭐냐입니다. 이 유사 조화는 유사한 성질끼리 어울리는 배색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약간 색상도 비슷해요. 형태도 비슷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유사 조화라고 합니다. 대비 조화는 뭐냐면요. 반대되는 성질끼리 어울리는 배색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형태도 반대적인, 색채도 반대적인. 그래서 이런 색의 지각현상 중에서 이 색의 명시성과 주목성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대비 조화를 크게 하면 이 반대색
이 보색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화를 하면 어떤 것들이냐면 이 명시성과 주목성을 높이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셔브럴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사람은 프랑스의 화학자 슈브럴, 쉐브럴 막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불란서 말이다 보니 조금씩은 한국 표기가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 이 프랑스 학자 이 슈브럴은 이 고블랭의 직물 제작소에서 염색과 직물을 연구하다가 색채 조화에 관계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리를 발견했대요. 그래서 색채 조화와 대비의 법칙이라는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에 대해서 발표를 막 해요. 예. 첫 번째는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인접색 조화. 그러니까 유사한 조화죠. 색이 비슷비슷한 이런 조화. 그 다음에 또 서로 반대되는 색, 보색 조화. 그 다음에 근접 보색은 뭐냐면요. 서로 반대되는 색을 우리는 보색이라고 했죠. 그 보색의 옆에 붙어 있는 색들을 우리는 근접 보색 조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등 간격색 조화. 이 타피스트리 직물의 기술은 이 혼색의 원리와 같은 대비의 원리에 의해집니다. 그래서 각각의 색이 분별할 수 없게 될 때 혼색하면 하나의 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직물의 경사와 위사는 가까이에서는 분별할 수 있어도 일정 이상 거리에서는 이렇게 병치 혼색으로 보인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치 혼합은 또 전멸법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멸법에 같은 이런 병치 혼합이 있습니다. 아마 병치 혼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면 이 병치 혼합은 그 인상주의 화가들은 이 빛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화가들은 우리가 이제 색을 칠하고 풍경화를 그리건 그림을 그릴 때 색을 연두색을 쓸 경우 연두색을 만들어서 칠하지 않습니까? 이제 초록과 노랑을 섞겠죠. 병치 혼합을 나오기 전에요. 그래서 이런 색들을 썼다면 병치 혼합은 색을 섞지 않습니다. 이렇게 점으로 망점처럼 점으로 막 이런 초록색 점들과 노란색 점들을 이렇게 해요. 그럼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혼색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게 이 병치 혼합의 원리입니다. 지금 인접색 조화라고 했죠. 인접색 조화는 이 색상 안에서 서로 인접한 색상들처럼 대비가 작은 색들로 시각적으로 섞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색은 적은 양을 분산시켜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주요 색상이 원색일 때는 세상의 조화, 인접색은 시각적으로 안정적인 조화를 이룹니다. 그래서 활기찬 시각적인 효과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 다음은 보색, 배색 조화입니다. 이 보색의 동시 대비 효과는 서로 이 상대 색의 강도를 높여주므로 유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색, 배색의 조화입니다. 다음은 근접보색 조화입니다. 근접보색 조화는 단순 보색 대비보다 격조 있고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색을 이 보색의 양옆의 것과 결합해서 만든 색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자면 지금 이 얘기입니다. 노랑의 보색은 지금 요 보라죠. 자주죠. 이런. 근데 이 옆에 있는 것들이 근접 보색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은 뭐
보색의 바로 옆에 있는 것을 우리는 근접 보색이라고 해요. 그것을 이제 조화롭다 얘기합니다. 예, 다음은 등간격색 조화. 지금 근접 보색 조화보다 더 화려하고 원색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접 보색보다는 등간격, 같은 간격을 얘기하죠. 예를 들어서 이쪽이 하나, 둘, 셋, 네 칸. 그럼 이쪽도 하나, 둘, 셋, 넷. 뭐 그런 식으로 간격이 좀 고르게 하는 이런 배색이 조화롭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다음은 이 주조색에 대한 얘기입니다. 주조색이 뭐냐? 그 얘기입니다. 주조색은 엷은 색의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처럼 전체적으로 하나를 보여주는 이 색을 우리는 이제 주조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색의 유리를 통해서 세상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조색, 한 색의 배색은 조화롭다고 합니다. 이런 일출이나 일몰처럼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색들 중에서 전체적으로 하나를 주조하는 색, 이런 배색이 조화롭다. 그래서 주조색을 생각하는 방법 제시입니다. 그래서 주조색은 이 전체적인 이미지에서 한 70% 보여지는 같은 색으로 70% 보여지는 색을 우리는 주조색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분리색입니다. 분리색은 뭐냐면 색과 색을 분리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무채색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배색을 할 때. 지금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색이 동일 색상이 있지만 여기에 이렇게 무채색을 넣어서 색을 분리한다. 그래서 분리색이라고도 하고요. 또 세퍼레이션 배색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분리색 되어 있는 혹시 심벌 마크 기억나세요? 뭐가 있는지? 심벌 마크에서도 이런 분리색들이 많이 있죠. 뭐가 있을까요? 네, 현대백화점. 그것도 이 세퍼레이션 배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SK 빨강과 흰 라인과 그 다음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죠. 이 나비 모양으로. 예, 그것도 세퍼레이션 배색입니다. 분리 배색이죠. 다음은 저두의 색채 조화론입니다. 이 저두에 따르면 색채 조화는 개인의 이런 좋아함과 싫어함의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색채 조화에 대한 정서 반응은 사람에 따르고 동일이라도 때에 따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원리, 친숙의 원리, 유사성의 원리, 명료성의 원리를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색채 조화를 만들었습니다. 이 저드는 이렇게 네 가지 원리를 가지고 만들었죠. 질서의 원리는 규칙적으로 선정된 색상, 명도, 채도의 그런 요소가 일정하면 조화를 이룬다 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친숙의 원리는 인간에게 친숙한 자연 색채는 아름답다 하고 이 친숙의 원리를 얘기했고요. 유사성의 원리는 공통성이 있는 색채는 조화롭다. 그리고 명료성의 원리는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그렇게 네 가지를 이렇게 저두는 이런 조화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저두의 색채 조화론의 첫 번째 질서의 원리입니다. 의도적으로 효과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질서 있는 계획에 따라 선택된 색채 사이에서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죠. 그래서 예컨대 먼색 회색 계열 같은 이런 시각적 등보도성의 이런 색 공간에서 규칙적으로 뽑은 색을 조화롭다고 봅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선정된 이런 색상, 명도, 채도 이런 요소가 일정하면 조화를 이룬다고 보죠. 네, 다음은 친숙의 원리입니다. 친숙의 원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이런 자연환경 속에서 자연과 동화가 이루어지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갖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자연계처럼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색들을 우리는 이제 좋아한다 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는 친숙의 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렇게 자연 색채에서 아름다움을 얻기 때문에 이런 자연 색채를 우리는 친숙의 원리로 봅니다. 즉 이런 이미지에서 여긴 팔레트예요. 그래서 친근감의 배색입니다. 예, 다음은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어떤 색도 공통성이 있으면 조화된 두 개의 색 또는 그 이상의 앞에 기준색과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성이 있는 색채는 조화롭다. 그래서 유사의 배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의 원리입니다. 예, 다음은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명료성의 원리는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하면 조화롭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배색에 있어서 색상, 명도, 채도 이런 면적의 차이가 명료한 배색은 조화롭다고 봅니다. 즉 여러 색의 관계가 애매하지 않고 명쾌하면 조화롭다. 그래서 색채 조화 이론에 있어서 유일한 규칙은 없습니다. 이 배색의 선택은 사회적인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네, 이것도 명료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분명해지는 그런 원리죠. 이런 것들이 조화롭다. 그래서 이런 저드는 이런 명료성의 원리를 또 이렇게 세 가지 삼속성을 가지고서 조화롭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다음은 요하네스 이텐입니다. 요하네스 이텐은 대비현상 또는 두색 그리고 색을 혼합해서 만든 이런 것들이 조화롭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요하네스 이텐은 12가지 색상을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색상안을. 그리고 이거 사이에 이렇게 이 12가지 색상안을 만들어 놓고 서로 마주보는 색들. 그거는 이색 배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보색 배색이죠. 보통은 이렇게. 그래서 이와 같은 밸런스가 이상적이고 이루어지면 조화가 얻어진다. 그래서 이색 배색이 조화롭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인적 보색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보색의 양 옆에 색을 사용하는 배색을 우리는 보색 관계보다 조화하기 쉽지요. 다음은 삼색 배색입니다. 삼색 배색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에 있는 색상끼리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 그래서 삼색 배색을 했고요. 이색 배색, 삼색 배색. 그 다음에 사색 배색입니다. 사각형, 4등분 한 배색을 넣고 배색을 하면 조화롭다고 합니다. 다음은 오색 배색입니다. 오각형이에요. 그래서 5등분하는 이 위치에 색을 사용하는 배색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색이 있고요. 육색 배색은 육각형이에요. 색상안을 6등분하는 위치에 있는 색상을 사용하는 배색입니다. 또 3조의 보색 대비에 의한 6가지 배색. 지금 여기가 6가지 배색이 있죠. 3개 조를 이루는 지금 이렇게 서로 보색 단계입니다. 사색 배색에 흰색, 검정을 첨가하는 유색 배색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색채 대비와 색채 배색, 배색과 이 조화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예,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